날이 이제 무척 더워집니다. 올여름은 또 얼마나 또 지독하게 더울지 걱정입니다. 건강 관리들 각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채널 24K 하소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지지 세력들로서는 참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철옹성 같이 이제 커버하는 세력들, 이 사람들로서는 듣기 싫은 소리겠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4년 내내 시중에서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한 얘기를 꼽아봐라 그러면 아마도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아닐까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내 4년 동안 이제 보아온 모습이 적폐청산, 그리고는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논리의 난무, 자기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 불법, 이거 손도 대지 마라 이래갖고 이제 검찰 개혁으로 몰고 가고 이랬던 난장판, 그런 것들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역을 빌미로 해서 국민들 꼼짝 못하게 묶어놓기. 특히나 이 적폐청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는 과거에 자신들이 비난했던 짓을 자기들이 똑같이 하면서 말을 완전히 바꾸어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런 일들. 오죽했으면 외국의 언론에서까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그대로 영어 스펠링으로 써갖고 옮길 정도로 완전히 고유명사화 했습니다. 내로남불이 국제적인. 이렇게 될 정도로 이제 실정이 널렸다. 이거 비난을 피해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전에 저희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사과 한마디를 제대로 하는 얘기가 나오질 않았고, 뿐만 아니라 반성이라는 기미는 한 푼어치도 볼 수가 없었죠. 정말로 이 집권층들, 나라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자신들에게 그렇게 어마무지한 권력이 주어져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닌가. 아니면 아예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이기주의자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라라는 게 도대체 국민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 거냐. 물론 케네디 같은 사람은 국민들 보고 나라가 국민들에게 뭘 해줄까만 묻지 말고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이런 이제 연설을 해서 이게 명연설도 됐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건 명백하게 그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국가론을 여기서 깊게 이야기하고 이래야 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채널 24K에서 지난 이제 개천절 기념 동영상을 찍으면서 우리의 조상들의 건국이념, 그 건국이념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에게 나라가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 나라라는 존재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가? 이거를 밝히는 것이 건국이념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희는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라는 말을 자세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홍익인간, 어려운 한자말로 이렇게 그 뜻풀이 그대로 하면은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현대적 관념으로 바꿔서 이해한다면 풍요롭게 해주는 것, 국민들,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 그것이 홍익인간의 정신이고, 이화세계, 국민들이, 백성들이 안심하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잘 잡아주는 것, 나라를 지키고 질서를 잘 잡아주는 것, 그것이 나라가 있는 이유다. 그 이야기를 이미 했던 바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나라가 왜 있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 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경제 행위나 이런 거는 시장경제에다 주어라. 시민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하게 하면 그것의 축적이 국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치안, 국방, 이것만 열심히 챙겨주면 된다.
물론 최소 국가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케인지안 지나면서 그것이 철지란 얘기처럼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라의 존재 이유의 근본은 나라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다. 그리고 민간 활동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게 나라 존립의 이유라고 봤던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몇 번의 공황을 거치고 결국 1929년에 전후해서 엄청난 대공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케인즈라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사실은 임시 방편이었죠. 그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적 수단으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을 해야 이런 출렁거리는 공황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케인지안 경제학, 소위 매크로 이코노믹스, 거시경제학 체제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게 성립을 하고 이 바람에 이제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하나의 경제 주체로 들어오게 되니까 정치인들로서는 그거보다 반가운 일이 없죠. 사실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나요?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권력이 생겼다라는 걸 뜻하게 되죠. 이 이후로 이 이제 거시경제라는 것이 케인지안 경제학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풍미하게 된다. 소위 수정자본주의니 무슨 혼합경제체제, 믹스트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이런 이제 국가가 경제 주체의 하나로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경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주체인 것으로 이제 전 세계에 자리매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매크로 이코노믹스, 거시경제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교과서에 경제 분야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항상 두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완전 고용을 달성할 것, 또 다른 하나는 물가를 안정시킬 것. 이 두 가지가 달성이 돼야 사회의 풍요라는 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완전 고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남아도는 자본이 없고 남아도는 인력이 없이 완전히 이것이 생산으로 연결이 돼서 100% 가동되는 상태.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찾아서 헤매는 그런 자본들이 없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경제 분야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물가를 안정시켜주면 모든 국민들의 경제적 생활이 안정화가 되고 저절로 성장하고 풍요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제학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정책을 만들면 이것이 완전 고용 상태를 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우리가 이런 정책을 선택을 하면 물가 안정을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얼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그 중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 이것이 경제정책 수립의 제1원칙입니다. 그것만 열심히 생각하면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어려울 게 없지요. 부동산 정책? 왜 그렇게 난맥을 거듭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완전 고용을 사회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것만 열심히 생각했으면 되죠. 그러면 사실 부동산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할 일이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일자리를 누구나 가져서 그 소득을 올려주고 소득이 높아지게만 만들어주면 부동산 시장이 알아서 스스로 균형을 맞춰가게 돼 있지요. 전부 국민을 부자 만들어주면 부자들이 단칸방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판자촌에 판잣집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소득만 만들어주면 그것에 맞추어서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소비하려고 들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고용 효과도 그렇게 높아지면서 완전 고용에 더 가까이 가게 되겠죠. 그런 양쪽의 균형을 통해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면서 물가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겠죠.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경제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공정이니 평등이니 이런 개념을 마구 경제 상황에다가 현장에다 집어넣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비단 부동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고용의 문제, 노동의 문제, 심지어는 요즘 같은 코비드-19 사태 같은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원칙에 철저하게 기반을 두고 정책을 강구하고 대책을 찾았더라면 얼마든지 국민들을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그리고 삶의 보람을 얻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끌어가 줄 수 있는 거죠. 쓸데없는 이념, 이거를 갖다가 강제로 사회에다 주입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설익은 정책을 마치 무슨 자기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인재들이나 되는 것 마냥 사회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려고 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네, 무슨 요새는 기본소득이 어떻네, 이런 원칙 없는 얘기를 하니까 세상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원래 서구의 이데올로기라는 거 완전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없는 거죠. 우리가 공산당 선언을 요새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조국은 없다죠. 공산당 선언에서 국가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국가는 부르주아 국가를 프롤레타리아트들이 일차적으로 타도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존재하죠. 그런 이념을 갖다 집어넣어서 이 사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를 이 땅에다 실험해 보겠다고요? 사실 인간의 물론 자유라는 개념도 있어야 살고 평등이라는 개념도 있어야 살지만 그것이 어떤 확정된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개념입니까? 완전 무결하게? 완전 무결한 평등을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상태가 완전 무결한 평등이고 공정입니까? 쓸데없는 피차 잘 알지도 못하는 이데올로기, 서양의 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쓰여진 그런 개념에 매달려서 나라라고 하는 현실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주체의 방향, 행동 규범, 이걸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다 같이 평등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상대적 논의는 가능하지만 마치 무슨 절대적 답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흔들어대고 그 결과가 오늘의 이 혼란 아닙니까? 어제 자기가 했던 말 하나도 오늘 지키지 못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가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스스로가 적폐가 되어가고, 언제나 세상 일을 할 때에는 그것 또한 상대적인 거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뭐냐, 그것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 충실하게 길을 찾아가고 만들어 가려고 하면 재주가 없어서 100점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애는 많이 썼다라는 소리는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무슨 세상을 오히려 그 이전까지 만들어져 있는 세상을 해체하는 것 같은 이런 짓만 하고, 나라가 해야 하는 일, 최소한 나라 살림을 맡은 사람들이면 나라 살림이라는 말이 뭡니까? 나라를 살리다의 명사형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 살림을 맡았다. 나라 살리는 행위를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최소한 그 원칙에는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 살림을 맡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아니 지들이 명백한 범죄자인데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그랬으면 벌써 처벌받고 그랬을 걸. 장관 가겠다, 무슨 검찰의 무슨 고위직을 끝까지 견디겠다,
나라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고 나라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 살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죠. 요즘 설쳐대는 차기 대권을 꿈꾼다는, 그래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이 쏟아내는 이야기 속에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 고용을 달성시키겠는지, 어떻게 하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겠는지, 이 가장 기초적인, 반드시 국민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이 기초적인 설계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의 오늘의 비극입니다. 그들이 한다는 건 지금 다 뭡니까? 돈 뿌려. 그게 가져올 미래는 명백합니다. 채널 24K에서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감당 못할 인플레이션과 그거로 인한 온 세상의 투기장화, 그렇게 되면 완전 고용은 애진역에 물 건너가 버리는 것이고 공중을 떠도는 돈덩어리들만 있을 테니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그 속에서 인플레이션 차익을 따기 위한 소위 재테크라는 거에만 골몰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입니까? 나라 죽임을 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지금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 그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오늘의 비극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핏 생각하기에 세상이 다 그런데 나만 안 할 수 없잖아.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코인 시장 같은 거 제발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러한 정치꾼들의 공작과 선동 회유에 절대로 나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너 나라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아냐?